자, 그 다음에 이제 J1 인턴십을 가셨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의 목표 중에 하나가 나는 거기서 정규 취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규 취업은 무슨 비자 받는 거라고요? H1B라는 비자를 받는 겁니다.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네, 적법합니다. 근데 다만 누가 싫어해요? 미국 외무부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네, 미국 외무부, 국무성에서 아주 싫어하는 거지만, 그러나 바꾸겠다고 하면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처음서부터 마치 그거를 목표로 가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내가 취업을 염두에 두고 가신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막 드러내서 뭐 영사 인터뷰를 하는데 인턴십을 가는데 저는 거기서 인턴십 끝나면 정규 취업을 할 거야. 그럼 비자가 거절돼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뭐 겉으로라기보다는 어쨌든 목표 자체는 거기서 일을 배우고 돌아오는 거지만 회사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리고 본인의 능력이 스페셜한 부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H1 비자로 전형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이실 수도 있으니까. 자, H1 비자라고 하는 것은 쿼터가 있고요. 그리고 매년 4월 1일 날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4월 1일 날 딱 한 번 신청받아요. 네, 딱 한 번 신청받아요. 쿼터가 85,000개가 있습니다. 이 쿼터가 뭐냐면은요, 이 H1 비자는 외국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비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국, 뭐, 호주, 뭐, 중국, 무슨 뭐, 일본, 뭐, 아니면 뭐, 저기 뭐, 유럽, 모든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유학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거기서 로스쿨을 했건, 뭐, 닥터를 했건, MBA를 했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학생 비자로 가서 CPT를 해서 인턴십을 하고 OPT 때 1년 일을 하다가 비자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H1B로 바뀌는 겁니다. 동일한 절차를 거쳐요. J1은 J1으로 갔다가 H1 비자로 바뀌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경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요, 미국에서 4년, 5년씩 유학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다 똑같이 H1 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공평하죠. 그런데 쿼터가 그래서 너무 아무나 신청하는 사람을 다 비자를 내줘버리면 미국의 실업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을 둡니다. 그게 총 85,000개예요. 토탈. 여기서 2만 개는 석사, 박사 쿼터가 있고, 그러니까 석박사들, MBA를 했거나, 러스쿨을 했거나, 뭐, 닥터를, 뭐, 메디컬 스쿨을 나왔거나, 또는 뭐, 마스터 디그리를 했거나, PhD를 했거나, 이런 분들은 2만 개의 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2만 개가 쿼터가 있는데 석박사들이 2만 5천 명이 지원을 했다. 그럼 5천 명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학사 6만 5천 개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갖습니다. 미국이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고 미국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요, 이 8만 5천 개의 쿼터가 다 차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을 채용을 잘 안 한 거죠. 그래서 4월 1일 날 신청을 받지만 4월 1일 날 8만 5천 개가 쿼터가 차지 않기 때문에 5월 달에 신청을 해도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고 7월 달에 신청을 해도 H1을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과거에 2010년도까지만 해도. 근데 미국 경기가 갑자기 살아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주 좋아요, 경기가. 그래서 4월 1일 날 딱 시작을 하는데요. 하루 만에 8만 5천 개밖에 쿼터가 없는데 20몇만 개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20몇만 개가. 그러면 이제 뭐를 합니까? 추첨을 해요. 그 사람이 학교를 어디를 나왔는지 회사가 어딘지 전혀 보지 않고 블라인드 로러를 합니다. 그냥 추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것이 내가 하버드 대학에서 4년 동안 수석으로 일을 해가지고 맥킨지 컨설팅에서 지금 15만 불 스타팅으로 해가지고 1억을 넘게 지금 연봉을 받고 들어갔는데 추첨해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J1으로 온 학생은 추첨해서 붙는 경우가 있겠죠. 똑같은 지금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운인 거죠. 내 운이에요. 그게 실제로 한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나라 쿼터가 15,000개가 따로 있어요. FTA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15,000개가 따로 있으면 작년에 뭐 우리나라 H1B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6,000명도 지원을 안 했으니까 이런 추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는데 아직은 그게 다른 나라하고 같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H1을 생각을 하면은요. H1을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인턴십 하는 기간 동안에 4월 1일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좋겠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6개월 인턴십을 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8월 달서부터 8, 9, 10, 11, 12, 1월 달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해도 H1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왜냐면 4월 1일 날 딱 한 번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J1 비자는 1년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1년이 끝나면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4월 1일 날 H1B 신청이 들어가는데요. 언제부터 일할 수가 있냐면 10월 1일서부터 일하실 수가 있어요. legally. 오케이. 볼까요? 그러면 J1을 언제 가는 것이 H1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달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J1을 언제 가는 것이 H1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달일 거냐? 언제쯤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대략 생각해서 그 전년도 한 10월쯤 갔다.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네, 10월쯤 갔다. 그러면 10월, 11월, 11월, 1월, 2월, 3월 한 6개월 일을 해봤잖아요. 6개월 일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인턴도 회사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2월쯤에는 H1이 들어갈지 말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됩니다. 왜? 3월 달에 서류 작업을 해야 돼요, 변호사가. 그래서 3월에 서류 작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J1으로 가신 분들 중에서 혹시 2년 그 룰이 있거든요. 2년 동안은 외국으로 못 나간다 이런 룰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면 웨이버 신청을 또 해야 돼요. 어쨌든, 한 6개월 정도 10월서부터 일을 해가지고, 2월 달에 H1이 결정되고, 그죠? 3월 달에 서류를 작성을 해서 4월 달에 넣으면은요, 어때요? 10월 달에 내가 예를 들면 9월 달쯤에 J1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비자를 받았죠? 그럼 한국 잠깐 들어와가지고 비자만 바꿔서 10월 1일서부터 전혀 중간에 텀이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5월 달에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5월 달에. 그럼 어때요? 5월 달서부터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러면은 한 내년도 내년도 한 2월 달쯤에 H1을 들어갈지 말지를 상의를 해서 3월 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비자가 언제 끝났어요? 4월에 지금 끝났죠. 그럼 방법이 있다 없다? 그냥 들어와야 돼요, 한국으로. 그러면 H1을 넣어줬지만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월 6개월을 얘가 일을 못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 H1을 받을 확률이 더 줄어들겠죠. 회사에서는 그런 직원까지 H1을 스폰서를 해주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내가 H1을 생각한다면 시기도 중요한 거예요. 시기도 중요합니다. 언제쯤 가는 게 제일 좋으냐면 사실 그래서 겨울학기에 졸업한 친구들보다는 보통 2월 졸업생들은 한 2, 3월에 한 3, 4월쯤에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H1 시기는 안 맞아요. 반면에 8월 졸업생들은 언제쯤 나가냐면 한 9월, 10월, 11월에 나가죠. 그럼 H1 시기는 훨씬 더 잘 맞아요. 8월 졸업자들이. 근데 이런 거를 고려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물론 다 H1을 받으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근데 2월 졸업자들은 훨씬 더 수요가 많고 8월 졸업자들은 생각보다 없어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anyway. 자, 그래서 4월 1일 날 이제 신청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시기는 이해를 하셨죠? 근데 이제 추첨을 한다 그랬잖아요. 추첨을 하기 때문에 10월에 온 친구도 열심히 6개월, 8개월 일을 해가지고 4월 달에 H1이 들어갔어요. 근데 서류 심사는 지금 10월 달까지 이제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추첨해서 떨어져 버렸어요. 추첨해서 떨어지는 거는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H1이 언제 끝나요? 한 9월, J1이 9월쯤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H1은 떨어졌으니까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에 다시 H1이 들어가서 추첨해서 돼가지고 내년 10월서부터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회사에서는 계속 일을 해달라 그래요. 일을 잘했다 이거지. 근데 회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비자가 끝났어요. 왜냐면 J1은 작년 10월에 와가지고 올해 9월에 지금 J1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년 4월에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 10월서부터 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는 알아서 해라. 그런데 나는 네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학생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신분을 J1인데 갑자기 F1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J1에서 F1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해요. F1은 뭐예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어학원이나 뭐 이런 데를 갑자기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학생은 이제 더 이상 뭐를 할 수가 없습니까? 일을 못 하죠. 네, 왜냐면 학생이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기업들은 캐시로 불법으로 돈을 주면서 그냥 학교 일주일에 몇 번 나가고 우리 회사에 계속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J1 학생들은 옳다구나 하고 그냥 그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정말 운이 좋아서 또 내년에 H1이 들어가서 H1이 뽑혀가지고 비자를 다시 H1 비자로 바꿔갖고 들어오면 좋아요. 그런데 F1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스테이러스는 불법이 아니에요. J1에서 F1으로 바꿨으니까. 그런데 비자가 지금 없잖아요. 비자는 무슨 비자만 지금 받아놨어요? J1 비자만 받아놨잖아요. 비자라는 거는 미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입장권이거든요. 예. 내가 J 비자로 일을 하겠다고 해서 미국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내 신분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학생으로 지금 바뀌었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큰 뭐 아프셔가지고 수술을 하셔야 돼갖고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비자가 필요하죠. 근데 J1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면 나는 신분이 뭐예요?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학생 비자를 다시 받아야지 지금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신 경우에는 학생 비자는 다 거절이 됩니다. 왜냐면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너는 인턴하러 갔다가 왜 갑자기 학생 비자를 거기서 바꿔가지고. 그래서 내가 학생 비자를 다시 받으실 분들은 한국에 와서 비자를 다시 받아갖고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불안한 거죠. 비자가 안 나오면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미국 내에서 그냥 신분 변경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신분 변경을 미국 내에서 하게 되면은 갑자기 내가 학생이 아닌데 만약에 내가 원래부터 석사학위를 하고 싶었어요. 회계학으로. 그래서 내가 공부도 하면서 내가 회사도 뭐 캐시로 얼마 받아갖고 다닌다. 이것까지는 말리지 않는데 그 학교 다니는 게 그런 목적이 아니라 100% 뭐예요? 그냥 신분만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90%는 그냥 신분 유지용으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I-20를 줄 수 있는 학원에 등록을 해놓고 그냥 대충 돈만 내는 거죠. 그러면 월급을 한 2,000불 받았는데 학비로 뭐 1,000불씩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버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걸 또 따로 해야 되고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H1이 추첨이 아니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들어가서 모든 게 오케이가 되면은 그냥 비자 받아갖고 H1 비자로 다시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추첨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나는 일을 계속 하고 싶고 한국 가봤자 취업은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이제 일종의 불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를 많은 학생들이요 그냥 아름아름으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들을 대충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담당 변호사랑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계획을 해갖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냥 이제 인턴하는 학생들 이제 보면은 대충 인터넷 정보 좀 들여보고 뒤져보고 회사 사람들하고 한두 명 얘기해보고 또 같이 온 인턴하고 한 명 얘기를 해보다가 그냥 알아서 해버려요 이거를. 왜냐면 이거를 정확히 상담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J1 인턴으로 갔는데 처음부터 내가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거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예. 이런 인턴십 업체에서 그거를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공모성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라고 하고 회사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H1 비자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 로펌 같은 경우 저희는 로펌이 있으니까 저희 로펌에서 법률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맘대로 했다가는 이게 순식간에 불법 체류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J1 비자라고 하는 것은 취업 비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 그러나 실제로 다 취업 비자가 많이 바뀌어집니다. 일종의 진짜 인턴십을 한 거죠. 미국처럼. 미국 기업들도 3개월을 일을 하고 풀타임 어퍼를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을 받으면서 1년을 인턴을 하고 3개월을 인턴을 하고 6개월을 인턴을 하고 똑같이 풀타임 어퍼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일을 너무 잘하니까, 한국 학생들이. 그런데 비자 이슈가 걸리는 거죠. 예, 비자 이슈가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비자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제 상담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갖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